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소신이.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24살의 회사원이다. 나보다 2살 많은 남친이 있고 얼마 전 남친과 약혼을 했다. 나의 약혼자 한정상은 자상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본가에서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고 형제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결혼식이 정해지고 우리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결혼식 청첩장을 하객들에게 거의 다 보낸 후 뜬금없이 누나라는 여자한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편지에는 정상이에게 라고 여자한 필자를 보고 처음엔 이 남자한테 이런 편지를 보낼 여자가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남친에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누구야? 라고 묻자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누나야 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묻자 사실은 3살 위인 누나가 한 명 있는데 6년 전 그럴 만한 이유로 부모님께서 절연을 했다고 했다. 누나는 남자 관계가 복잡했고 숱하게 남자를 바꿔가며 연애를 했다는데 그러다 23살에 임신을. 문제는 애 아빠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 그 당시 동시에 3남자를 사귀었기 때문에 누나는 그 중에서 가장 수입이 좋은 남자를 애 아빠로 정했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계획은 곧 들통이 났고 3남자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자 돈 한 푼 없이 곤란해진 누나는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놨던 돈을 훔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러다 2년 후 불쑥 애를 데리고 집에 나타났다는데 가족들 중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다시 손절하고 내보냈다고 한다. 남친은 누나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는 반응이었는데 절연한 후 독하게 마음먹고 주변에도 자긴 형제가 없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둘이서 같이 읽었는데 내용을 보고 둘이서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편지에는 누나가 5살이 된 자기 아들에게 네 아빠는 이 사람이야 라면서 남친 사진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 그래서 누나 아들은 외삼촌인 남친을 친아빠로 알고 있다고 했다. 편지 마지막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만나러 오겠다고 쓰여 있었다. 자다가 봉창이라더니 남친도 편지를 읽고 상당히 열이 받은 것 같았고 부모님 생각도 극진해서 부모님께 막대한 피해를 안긴 누나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나가 하는 말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며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 뒤로는 누나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았고 드디어 우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마치고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이 찾아오셨다. 아빠는 이미 감격 모드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아빠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공장을 가업으로 물려받으셨는데 내가 외동딸이라 아빠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대릴 사위를 드릴 생각도 없고 원치 않는다면서 공장 경영을 물려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남친은 아빠의 후계자가 되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에 취직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기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 생각을 먼저 존중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시려는 아빠에게 남친도 감사하다고 했다. 아빠가 눈시울을 붉혀가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라고 하자 신랑은 네! 하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결혼식이 시작됐고 처음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식이 중간쯤 진행됐을 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절친 대표로 친구가 편지를 낭독하고 있을 때 조용한 예식장 안에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 자리에 있던 하객 전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거기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그 2사람을 본 신랑은 누나! 라고 했다. 결혼식장에 난입한 시누이는 웃으면서 자기 남동생에게 오래간만이다. 내 자리는 어디야? 라고 했다. 시부모님이 네가 왜 자리를 찾아? 당장 여기서 나가! 라고 화를 내자 속사정을 모르는 신부 쪽 하객들이 술렁거렸다. 시누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신랑한테만
너는 앞으로 우리 아들 아빠 노릇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도 애는 절대 낳지 마라 라는 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러더니 자기 아들한테 저 사람이 아빠야. 만나니까 좋아? 라고 하자 남자애가 우와 사진에서 본 아빠다 라면서 좋아서 방방 뛰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우리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지 어디 설명이라도 좀 해봐. 라면서 몹시 당황스러워하셨고 신랑이 설명을 하려고 하자 신우이가 막아서면서 제 동생 한정상이 제 아들 아빠예요. 그러니까 사돈 어른도 손주 생각은 접으세요 라고 마구 던졌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나를 향해서 어차피 성도 똑같고 해서 유치원 입학 원서에 아빠 이름도 정상이 이름 빌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결혼했다고 해서 내 아들한테서 아빠를 뺏어가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는 외숙모라고 부르라고 할 테니까 됐지? 라면서 뭐가 신났는지 혼자서 웃었다. 그러자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신랑이 내가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무슨 권리로 남의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데? 당장 여기서 나가! 라고 신랑이 화를 내자 그제야 신우이도 조용해졌다. 신랑이 우리 부모님께 신우이의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 신우이는 너 지금 나를 함부로 몸 굴리는 여자 취급하는 거니? 라면서 다시 난리를 쳤고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발 얼마나 더 부모 망신을 시켜야 그만둘래? 라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향해 제 딸 때문에 소중한 결혼식이 엉망이 돼서 죄송합니다. 전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런 집안에 따님을 보내시는 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셨대. 이어서 시아버지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제 딸 때문에 제 딸이 이렇게까지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신부 부모님께서 이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저희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셨다. 이 상황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 된 우리 부모님은 심각한 얼굴로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하셨다. 얼마간의 정적을 깨고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여셨다. 정상군, 자네 우리 집 양자는 어떤가? 라고 하셨다. 아빠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해를 못하는 신랑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자네 누나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도 서류에 아버지로 둔갑될 판인데 그래서야 쓰겠나? 라고 하셨다. 그제야 성이 같다는 이유로 누나한테 이용당하는 걸 걱정하신 아빠가 양자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았다. 신랑은 아빠한테 아버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니 파혼 얘기가 아니었던 거에 안심했는지 눈물까지 보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는 뭐야? 양자면 성을 바꾼단 거야? 그건 아니지. 정상이 너는 앞으로 아빠로서 유치원 행사에도 와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면서 혼자서 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너하고는 이미 연을 끊은 지 오래야.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끌어내기 전에 나가! 라고 신우이를 결혼식장에서 쫓아내셨다. 당혹스러워하는 하객들에게 아빠가 자, 분위기 정돈 좀 할까요? 중요한 날에는 원래 막 아끼는 법입니다. 라고 수습을 하셨고 다행히 결혼식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시부모님들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아빠한테 고마워하셨고 신랑은 앞으로는 아빠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빠는 내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변함없이 말씀하셨다. 1년 후 결혼식을 올리고 법정 양자가 되고 부부가 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은 아빠 사업을 제대로 배운 후 물려받고 싶다며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아빠 회사에 입사했다. 아빠는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 참.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표정은 매우 흡족해 보였다. 신우이는 그 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모든 친척들한테도 손절을 당했고 말 그대로 의지가지 없는 처지가 됐다. 처지가 그렇게 되고 나니 신우이는 남편한테라도 매달리고 싶었는지 또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우리 화해하자. 너 친누나를 버릴 거니? 그런 내용의 편지가 날아왔지만 남편은 무시하고 바로 버렸다. 그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고 편지가 오는 일도 없어졌다. 비로소 신우이와 깨끗하게 손절할 수 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결혼식에 시누이를 부른 건 남편의 사촌형이었다. 사촌형은 절연한 사정을 몰랐고 결혼식 청첩장 잘 받았다고 시누이한테 가볍게 전했다가 장소도 알려주게 됐다면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다. 남편은 이미 지난 일이라며 사촌형을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시누이만큼은 평생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어느 누구 하나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시누이도 앞으로 사는 게 쉽진 않겠지만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법.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면 반성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